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방시혁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이 그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방시혁이 있습니다. 방시 좀 드물죠. 남양 방시든데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론을 마침 그가 폈습니다. 191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월에 서울대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서울대 출신이죠. 미학과. 거기서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만 49세니까 46세입니다. 그런데 그 1919년 46세 된 방시혁이 서울대에서 축사를 하면서 묘비명을 언급했습니다. 묘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묘비, 즉 비석에다가, 묘에 있는 비석에다가 글을 쓰죠. 그러면 그거를 비문 그럽니다. 비문. 비석에 쓰는 글이라 해가지고 그 비석에 글을 쭉 쓴 다음에 뒤에 명을 씁니다. 명이라는 건 쇠근변에 사람이 붙은 거죠. 좌우명할 때 명입니다. 좌우명은 앉은 자리 오른쪽에, 앉은 자리 옆에 놓는 명이라는 이야기죠. 명은 그처럼 어떤 경계하는 글, 교훈이 될 만한 글, 자기가 좌표로 삼을 만한 글, 그런 한문의 그 장르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명이라는 것은 바로 비문이 붙어 있고 명이 뒤에 붙습니다. 되게 네 자루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굉장히 그 운을 맞춰야 되고 성조를 맞춰야 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압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창한 가문들, 명문 벌족, 명문 대족에 이렇게 조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비석을 세우고 유명한 사람이 쓰고 글을 비문 뒤에 명 그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런데 묘비명을 언급했습니다. 46세면 참 빠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에 보니까 유명한 명이 다산 정약용의 자찬 묘비명입니다. 스스로 찬했다 이거죠. 스스로 쓴 묘비의 명. 그것이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 양재에 있던가요? 정약용 무덤에 서 있는데 그걸 환갑 때 썼습니다. 19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환갑 때 썼어요. 그런데 방시혁은 21세기에 46세를 먹고서 축사에 가서 묘비명을 언급했습니다. 못할 거 없죠. 왜? 죽음을 앞두고 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러면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경제학의 그 테두, 구루, 피터 드루커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제 10대 파릇파릇한 새싹들한테 언제 거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목으로 남을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피터 드루커는 나는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겠다 하는 꿈을 일찍 가져서, 즉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는 타인의 죽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도 집 나이로 70되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58년 개띠 아닙니까? 집 나이로 65, 앞으로 5년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인데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하면서, 또는 일찍 조실 부모한 사람들은 그 어릴 때 부모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처절한 인식을 갖고, 또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억울하게 저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병 걸려서 죽은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된다든가 의사가 된다든가 또는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묘비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시혁이. 여기서는 인생 얘기하는 곳입니다. 제가 인생 성형가고 음악이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가 말한 인생론을 기반으로 하자면은, 불만 많던 방시혁. 처음에 들은 게 뭐냐면 불만이에요. 방시혁, 그는 불만이 많았다. 묘비명을 쓰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다가
자, 불만 많았었는데 그래도 만족이 중심인 이 행복, 뭔가 불만을 많이 해소했다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받으며 눈 감다.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요즘이야 뭐 한문 시대가 아니니까 한글로 쓰면 되죠. 불만 많던 방시혁이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 하는 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비석에다가 새겨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입관의식. 자기가 수위 있고 관에 딱 누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탁 스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입관의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내가 죽었다. 수위 있고 관에 들어갔다. 자, 이제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하거나 장사법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물에는 수장, 불에는 화장, 토장, 흙에는 그 다음에 새에다 먹이는 조장, 또 풍장, 바람에 이렇게 해탈시키는 그런 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장도 있고, 고기에게 먹이는 어장도 있고, 공중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법에서 내가 뭔 장례법을 선택해서, 이를테면 요새는 수목장도 있죠. 화장해서 그 수목 밑에 뿌리라고 했다. 그러면 입관해서 캄캄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유서를 쓰는 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 부탁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이야기, 상속 이야기, 그 다음 묘비명을 이렇게 또 써보는 겁니다. 스스로 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자서전을 쓴다든가. 이러면 삶이 보이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 삶이 아버지처럼 산다면 5년 남았으니까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이게 방송할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그렇고 한시가 금쪽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시혁이 이야기한 죽음, 그 죽은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약용의 그 자참묘에서 그 묘비명 끄트머리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임금의 그 뭐랄까 용안을 수시로 보았네. 그러니까 정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삼시반팍에 이렇게 그 정조 임금하고 여러 일을 했던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는 그때야 벼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뭐 일로매진이죠. 성공하는 길은 오직 벼슬길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정조 임금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얼마나 뭔가 꿈을 펴려고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명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명은 뭐 이제 운율이 있으니까 시라면 시인데 아주 압축적인 글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또 중국의 명이 있죠. 은나라 탕임금의 반명 그럽니다. 그럼 반명이라는 건 이제 쟁반에다 썼다, 쇠술대에다 썼다는 거예요. 유명한 거죠. 일일신, 우일신. 탕임금이 은나라 사람인데 은나라 임금으로서 쇠술대에다 날마다 그 얼굴을 씻으면서 그 자기 심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자는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거를 그 대야 밑에다가 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건 반명 그래요. 대야다 쓴 명이라 해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유언인데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고 비석에다 그렇게 새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언이다 아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럼 불만이 있으면 뭐 얼마나 불만이 있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있었냐. 그는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도 그럽니다. 지금 5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그러는데 15년 무려 이렇게 사람과 제가 벌어놓은 그 연구비를 쓰면서 15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방시혁 역시 나는 왜 이것밖에. 서울대 미학과 갔는데 본래 집안이 쟁쟁하더라고요. 여기
전라북도 출신이더라고요. 전부 다 부모가. 부모는 남원 사람. 고려대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했고, 어머니는 전주 사람, 전주 여고. 아버지는 전고.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전고와 전여고 하면은, 예, 고등학교 커플로서는 최엘리트 커플입니다. 저는 진앙고거든요. 근데 전고, 학교 배지와 진고가 비슷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전주에 어쩌다 나오면은, 예, 혼동을 일으켜서 창피를 당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에 대한 불만.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한 불만보다는 되게 남에 대한 불만이 많죠. 뭐 부모가 어땠다, 왜 선생이 저러냐, 왜 문재인은 그러냐, 윤석열은 왜 그러냐. 저는 대통령들한테 불만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별로. 기대들도 별로 안 하니까요. 근데 남자들 술 마시면 최고 안주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죠.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하는데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저도 물론 불만 있어요. 불만 있기는 하지만 제 뭐랄까 하는 일이라든가 제 반성이라든가 제 역량이라든가 거기에 더 불만을 토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사회나 제도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나라를 일으키는 건 힘들어도 나라를 말아먹는 건 쉽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말 나라 살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거, 예, 30년 쌓은 거, 50년 쌓은 걸 헐어버리는 건 간단하지만 그렇게 쌓는 것은 기업가든 정치가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불만이 되게 생산적으로 토론되는 수도 있지만 파괴적으로 되는 수도 있죠. 생산적인 건 뭐예요? 불만을,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불만을 분노로. 그 다음에 이 분노는 나의 힘, 불만은 나의 힘 해가지고 이걸 저력으로 승화한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산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자기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법대에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갔으니까 그것도 불만이죠. 자기도. 그러나 남들도 좀 불만이었겠죠. 어머니는 뭐 칠형제 간다는데 전주에서 5명이 최씨던데 서울대 갔다고 하니까 전주에서 그 정도면 초엘리트입니다. 저도 하고 나면서 뭐 서울대 가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인지적인 능력, 이 기억력, 추리력, 논리력 이런 거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서울대 법대 나오면 또 그 법조계에 나와가지고 법조계에서도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 대한 불만도 있죠, 물론. 그것을 생산적으로 쓰느냐 파괴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죠. 묻지 마. 이 친구들은 불만을, 사회적 불만을 파괴적으로 쓰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그리고 이 분노를 어때요? 역시 파괴적으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불만이 있다, 분노한다, 우울하다, 다 이런 감정, 기쁘다, 즐겁다, 그 다음에 희노, 애락, 애호, 역,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모든 감정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부정적 감정이다, 긍정적 감정이다, 그렇게 나누는데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러죠. 무슨 감정에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냐. 감정은 다 긍정적이다. 다 필요하다. 분노는 분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 대응, 때로는 도전,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분노가 있는 거다. 그 분노를 너무 표출 안 하니까 오히려 병되는 거 아니냐. 불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불만이 있음으로써 어떤 감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듯이 분노도 필요하고 희락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이런 감정을 그 뭉쳐진 감정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본래 감정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필요한 거예요, 불만이.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잘못 써서 문제인 거지. 칼이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죠. 칼이 집집마다 몇 개씩 있어야 돼.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얼마나 또 중요한 그 저력입니까? 불만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이 흑판이 있다고 하죠. 이 백판이잖아요. 이 백판에다 검정 글씨를 쓰잖아요. 야, 이거 왜 흑판은 까마야 돼? 하야만 한데? 하고 불만을 표기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불만이 열악한 환경에서 문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방시혁도. 그런데 그 불만을 저력으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서울대 뭐 미학과 진학할 정도 그런 힘. 그 다음에 방시혁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그 연예 기획사를 이끄는 그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사실은 음악 전공한 사람, 경영 전공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이수만도 뭐 서울대 농업경제든가요, 박진영 연세대 지질학과든가요, 양현석 아예 광명 공고든가요, 공고 나왔어요. 방시혁 여기 서울대 미학과 나왔어요. 무슨 경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공이 음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스스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무슨 실용음악이니 작곡이네 뭐 이론이네 한 사람들보다도 더 자의성, 창의성,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그 유연성, 융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불만이 많은 거죠. 왜 난 이런 걸 못하는가 하고. 그러면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래요 진짜. 정말 좀 저한테 좀 짜증이 나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하고. 그러나 그걸 긍정적으로 이제 승화하려고 하는 거죠. 필수 감정이면서 원동력이 되면서 중요한 거죠. 행복이 역시 마찬가지죠. 자,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요. 왜? 너무 금전적인데 초점을 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전욕이라는 것은 저 북유럽,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전 욕망이. 그래서 세계, 미국에서 조사한 바도 나왔잖아요. 주요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그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다 가족, 인생, 그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그 기부하면서라든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금전, 가족의 의미나 이거 직업은 저 밑으로 2등, 3등 밑으로요. 1등은 금전욕이에요. 외국인들은 가족, 더불어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전욕이 너무 많아서 기준이 높아서 불행한 거예요. 왜? 행복은 기준선이니까. 근데 요전에 나왔더라고요. 로또 1등 된 사람은 400억 안팎 받아가지고 나누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도 하고 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2등이 된 사람은 200억 안팎 탔는데 더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투자해서 돈 벌려다가 다 까먹고 나중에는 사기까지 쳤다는. 강남에 집도 2채가 했는데 그것도 투자하다 말아먹어가지고 다 팔아버렸다는. 이게 행복의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 정말 100억이면 그 이상은 남의 돈인 셈인데 200억이나 탔는데 그거를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행복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더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 성취감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마 패배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참 선택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래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면서 반뚝 뛰어서 뭔가 이렇게 그 큰 맘 먹고 자기가 뭐 맘먹었던 걸 한다든가 이 선택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로또처럼 대박을 한 번에 맞는 것보다 오히려 소박을 여러 번 치는 게 더 빈번한 그 행복 그 절정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적절해야 되고 현실과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대가 너무 높으면 내 행복의 조건은 뭐 이렇게 걸고 어떤 미인이어야 된다. 또 돈은 얼만큼 벌어야 된다.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적어도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하나도 더 달할 수 없죠. 그럼 늘 불만이겠죠. 늘 불행하겠죠. 현실에 맞아야 되죠. 물론 너무 현실에 적응하고 너무 수준을 밑으로만 바라보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지만 축복받는 거 태어날 때도 축복받죠. 다
물론 태어날 때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태어날 때는 축복을 받죠. 근데 죽을 때는 축복 못 받는 수가 있죠. 고독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특히 남자들. 그걸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평판을 들으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도 그런 그 깨끗한 이름이, 선한 영향력이 오랫동안 떨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그 목적이었던 입신양명, 이른바 요즘 뭐 그걸 중시하는데, 이렇게 방시혁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분노와 더불어 잘 승화해서 힘으로 썼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만족 속에서 찾은, 불만이 많았지만 만족 속에서 찾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괜찮았어, 좋은 사람이었어,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어 하고 축복하는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 하는 인생 얘기를 했습니다. 방시혁이 40대 후반에 한 이야기를 저는 이 60대 중반쯤 돼서 묘비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한번 묘비에 뭐라고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